미연 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청년 3인 3색 토크의 손수조입니다. 안녕하세요, 이진수입니다. 안녕하세요, 이문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역시 이문열 위원의 텐션을 따라가질 못하네요, 오늘도. 빨리빨리 손도 들어야 되는데. 지난번 우리 녹화했을 때 이문열 위원님의 반응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러니까. 오늘 또 이렇게 모시게 어렵사리 이 모시게 몸무게 됐습니다. 순으로 인기가 있는 건가요? 나 뭐야 그럼? 저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아니 근데 여러분 살짝 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제가 이 중간에 키가 넘쳐가지고 중간에 쏙 들어가가지고 지금 의자를 바꿨어요. 네, 이게 네, 올랐습니다. 그래서 이 몸무게뿐만이 아니고 이 키도 조금 제가 딸리네요. 네. 앉은 키. 인기 많으셔서 좋으시겠습니다. 좋으시겠어요. 살 더 쪄야겠어요. 아니 그건 그렇고 여러분 이제 지금 윤석열 인수위가 지금 박차를 가고 열심히 활동 중인데 최근 뭐 이제 뉴스 보시면서 뭐 이런저런 뉴스거리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. 네.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? 뭐 이제 정말 청와대는 이제 시민의 품으로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고. 드디어 이제 대통령실은 이제 맞아요. 용산의 시대로 될 것 같아요. 뭐 국방부 지금 막 이사하고 난리 났더라고요 보니까. 포대에다가 지금 막 묵은 짐들 담고 이사는 좋아요. 봄이니까 또 이사하고 이런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우리 묵은 짐도 한번 털어내고 이사할 때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요. 잡동사니들 이렇게 안 쓰는 것도 한번 버리고 정리하잖아요. 좀 가벼운 정리해야 마음으로. 될 일들이 많죠. 우리 그 지난 5년 동안 그죠. 정리해야 될 일이 정리가 많습니다. 많습니다. 어쨌든 드디어 진짜 청와대가 국민의 품으로 오게 된 겁니다. 늘 이제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. 청와대를 개방하고 이제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 많았고 네. 문재인 정권 초기에도 이걸 하겠다고 공약을 했지만 못했어요. 심지어 윤석열 당선인이 한다고 할 때 반대도 했어요. 네. 그죠? 맞아요. 네. 사실 저도 과연 이번에 할 수 있을까? 그러니까 관심 과연 많이 진짜. 했거든요. 그냥 그렇게는 하지만 그래도 청와대 들어가겠지 싶었는데 했는데 진짜로 진짜. 한다면 한다 하는 어떻게 네. 우리 이문열 의원님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? 별 생각 없습니다. 네. 보통 국민들은요, 용산에 있나 청와대에 별 관심은 없는데 모르겠고 그냥 저는 갈 거라고는 생각했어요. 진짜요? 그분은 그냥 하신다고 하면 하기 때문에 그냥 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자꾸 이렇게 옮기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이제 말이 많은데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본인들도 막 아니, 탁주를 마시겠다 서민들한테 가서 아니 어디 가서 일할 사람의 마음인 거지. 그래서 서민들 그런 생각 안 해요. 그래서 일하고 싶은데 가서 일하고 그런 거고, 그다음 저는 청와대를 못 가봐서 한번 개방은 빨리 가보고 싶어요. 전 청와대 가본 여자. 우리 저요? 우리나라에 이제 세 달 뒤면 다 갈 수 있어요. 갈수 있어요. 우리나라가 이제 그 대통령대 시작한 이후로 있었던 어떤 그 역사관이나 똑같잖아요. 가보고 싶은데 가려고 하면 기존에 뭐 신청해서 당첨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청와대에 그 홈페이지 네. 같은데 신청하는 게 있어요 사실. 그래서 그 신청해가지고 관광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갈 수는 있는데 이제는 이제 완전한 집무실이면 뭐면 그 내부가 다 이제 오픈되는 거잖아요. 예. 왜 못 가게? 가겠다는데. 국민인데 국민. 아니 내가 청와대 한번 구경 좀 가보겠다는데. 아니, 이제 세 달 뒤면 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. 두 달. 이런 얘기 또 있어요. 우리 네. 6월에 지방선거잖아요. 네. 그쯤 되면 진짜 청와대가 완전히 개방되는 거잖아.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우와 진짜 청와대가 개방됐어. 윤석열은 진짜 하네. 국민의힘 찍어줘야겠다.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. 그 와중에 표 계산도 한 거야? 해야지. 근데 그 그래서-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이유 중에 제일 웃겼던 게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. 안 보면 갑자기 안 보. 갑자기 안 보. 보야. 안 보입니다. 지금까지 빵꾸 나서 안 보는 니들이 그렇게 해갖고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저런 네. 안보 이유 저런 이유를 들면서 과연 될 수 있을까 했었는데 네. 됐어요. 됐습니다. 예. 그리고 정말로 이게 이제 현실화 된 것이고 청와대는 정말로 이제 오픈이 되었고 네.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이제 대통령은 국민들과 좀 더 가까이 밀접한 곳에서 소통을 하는 그런 대통령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. 여러분. 근데 이게 뭐 어떤 꼭 뭐 용산이라서 좋고 강남이라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청와대라는 그 이제 군림하는 듯한 형태의 그런 것을 타파하고 그 외적인 곳으로 나가겠다는 의미로서의 그냥 나가온 것이기 때문에 명분이 있었던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이 지방선거 일정도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. 또 최근에 보니까 그 조국 장관님의 자녀분 조민, 조민의 그 부산대 의전원도 합격이 취소됐고요. 취소됐죠. 고려대도 합격이 취소됐어요. 순식간에 고졸 됐습니다. 그렇죠. 사실 이거 갖고 참 사필 규정? 갑자기 아까 사기를 얘기하시니까 네. 사로 시작하는 사필 규정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좀 근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. 사실 이거를 기존의 그 잣대로 공평하게 했으면은 이거 3년 전에 이미 결론이 났어야 되는 거 아닌가. 이거를 왜 굳이 이렇게 질질 끌다가 이제 정권
바뀌고 나서 이걸 결정을 내나. 심지어 결정은 또 대통령 선거 전에 났었대요. 그러니까. 고려대 그 어. 입학 취소는 근데 또 발표를 지금 하게 된 그러니까. 거죠. 근데 3년이나 이렇게 끌 일은 아니었던 건데, 예. 그래요. 근데 이번에 근데 이 결정에 있어서 조국 장관님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 입학한 게 그 표창장 위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미미하기 때문에 예. 그 입학에 별 영향을 안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잘못이 없다. 그래서 무효 소송을 진행을 또 하시더라고요. 보니까. 대단하시네. 네.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요. 왜냐면 어떤 뭐 시험을 봐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. 정시로 이제 수능 봐서 들어간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수시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스펙들이 중요하죠. 그것도 특히 그게 제가 어디에 논문을 기재된 의학 논문인지 모르겠는데 SCI급이었어요. 굉장히 임팩트 팩터가 높은 데다가 그걸 아마 그 저널에 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의 핑계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그 의학 논문을 이제 당연히 영어로 내야 되니까 얘가 뭐 외고를 나와서 영어를 잘해서. 영어를 잘해서 했다는데 네.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의학 용어를 몰라요. 수 거의 없죠. 할 수가 없어요. 없죠. 제가 얘기 좀 뭐 글라이콜리스 이런 건 모르잖아요. Excuse me? 생략증류가 그러니까 못해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니 의대에 그 박사급의 박사분들이 영어를 못하냐.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. 그분들 맨날 원서 보고 맨날 논문 쓰는 게 직업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놓고 이제 와서 이게 미미한 영향을 미쳤다? 미미한 걸 왜 냈어 그러면? 내지 말지. 그러니까 영향이 그게 없었다면 영향 없는데 왜 내? 위조까지 안 왜 해? 내야지. 그렇잖아요. 미미하네요. 네. 미안해. 미미해. 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조국 교수와 좀 악연이 있어요. 어. 제가 당시 출마를 했을 때 뭐 전셋집 논란 막 이런 거 한참 있었을 때 네. 조국 교수가 저한테 이렇게 저 월세집 때 살고 있었는데 다운 계약서를 썼다고 저한테 뭐 그런 이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에 대한 비방과 욕을 많이 했었죠. 그래서 저는 굉장히 미워했어요. 그 다운 하지만 계약서. 예. 조국 다운. 다운 계약서를 저 못 썼다고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런 개인적인 악연은 있지만 이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저는 사실 마음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는 해요. 그쵸? 왜냐하면 물론 이제 법적으로 잘못하고 죄가 있는 것은 맞지만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도 다 사람이고 상처받는 사람인데 가족 전체가 상처받긴 했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 이제 가족 전체가 일가족 전체가 지금 상처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거.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.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사람 그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그죠? 해요. 네. 법적으로 잘못됐고, 예, 그 잘못을 한 거는 한 거지만, 예,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만, 법적인 책임 그 이외에 그 가족들이 도덕적인 책임을 다 같이 져야 되고 이 가족 전체가 아파한다는 부분은 조금 안타깝다라는 심정이 있어요, 저는. 네. 저는 그것보다 그 조국 전 장관이 가장으로서도 되게 저는 무능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가장이라고 하면 가족들의 문제를 자기가 책임지고서 이제 그걸 해결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걸 해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니까는 가족들한테까지 까발려줬어. 다 벌어지면서 가족들이 책임지게 됐잖아요. 근데 본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족을 책임지잖아요.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당선 수락사인지 어디서 인터뷰할 때 뭐 와이프 학력 논란 생기고 할 때도 그랬잖아요. 그럼 와이프 버리냐고. 버리란 말입니까?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네. 노무현 전 대통령 좋아하는데 그렇게 뭐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키려면 자기가 책임지는 수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부인하고 아니다. 지금도 여전히, 버티고. 그러니까는 가족들이 그 다 책임을 지게 되잖아요. 일을 키웠어요 본인이 그런 이제 책임이 있습니다. 예, 네. 네. 근데 이런 사태도 또 있었고요. 또 최근에 뭐 어떤 이제 이슈들 또 지켜보고 계시는 거 있으실까요? 일단 지금 책임을 얘기하시니까 2월 얘기하고 싶어요.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책임을 지지 않는 그냥 말만 지르는 이런 정치의 모습을 계속 보이는데 이제 책임을 지는 정치. 정말로 내가 한 이야기에 책임을 지고 그것이 잘못됐으면 정말로 책임을 지고 자리를 갖다 물러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약을 했으면은 그 공약에 책임을 지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정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. 네, 맞아요. 최근 이제 이 정치 시계는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윤석열 당선인의 그 인수위도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. 지금 보니까 배현진 의원님이 또 이제 당선인 대변인 되셨더라고요. 언니 화이팅! 네, 오늘도 보니까 기자들과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면서 브리핑을 하고 있으시던데 아무튼 인수위가 지금 이제 허니문 기간이잖아요. 네, 정말 화이팅해서 정말 이제 뜻하셨던 공약 같은 거 잘 이루시기를 바라고요. 네, 그리고 이제 끝으로 한 마디씩 뭐 이제 인수위에 바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들 한 번씩 얘기하고 마칠까요? 어때요? 네, 그러시죠. 한번 위원님께서. 아 저는 네. 항상 바라는 게 없습니다. 우리 성렬이 하고 싶은 거 다 해. 우리 인이 다 했던 것처럼 아이고. 네, 원하시는 거는 일단은 다 추진력 있게 밀고 네. 나가시길. 그러니까 믿고 맡기겠습니다. 그냥 초심을 잃지 마시고
하려고 하셨던 거 그대로 하시기를 저는 음. 부탁드립니다. 인수위 맞아요. 네. 음. 또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. 국민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거. 그렇죠. 네,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 마음으로 공약을 했을 때 혹시나 조금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거는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또 그런 용기가 있으시면 좋겠어요. 정말로 목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잘 되는 방향으로 맞아요.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응원합니다. 맞습니다. 윤석열이라는 그 트레이드 마크가 뭐였어? 새로운 정말 사람이고 신선함이고 뭔가를 이 정치를 교체하고 그죠? 이게 정말 이 뭔가 새로운 신선함, 교체의 어떤 그런 아이콘을 가지고 있으시니까 그만큼이나 더 힘차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럼 오늘 여기서 이제 끝으로 네. 인사를 드릴까요? 네. 여러분 한 주간도 열심히 재밌게 활동을 하시고 지내시고 저희가 또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3인 3색 토크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벚꽃길. 벚꽃이 맞아, 꽃 엄청 많이 폈어 봤어요.